안녕하세요. 주말입니다. 4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인천 공항으로 돌아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표정이 그렇게 밝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자들의 문답에서도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고 아주 짤막했습니다. 3월 5일 평양을 갈 때의 모습과 3월 9일 백악관을 찾아가서 트럼프와 만날 때의 장면과는 너무 다릅니다. 그땐 대수특별했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바로 비핵화가 바로 이루어질 것처럼 완전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정 실장의 태도는 침착하고 조신했다라기보다는 불편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자랑거리가 없었어요. 이유는 빤하죠. 워싱턴 가서 들은 얘기는 딱 하나일 겁니다. 지난 3월 9일 당신이 김정은 육성 테이프를 들고 와서 내한테 김정은이 북한 핵 폐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후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사실과 다르다. 김정은의 진짜 속셈을 그때도 알고 우리에게 그렇게 보고했냐? 아니면 몰랐느냐? 자, 그러면 원래 미국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는 별로 안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확고하게 변함없이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다. 한국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려고 하느냐? 만약 같은 생각을 지금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확실하게 반영해라. 미국은 북한에게 시간 벌어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없애야 될 핵에 대해서 대가를 먼저 치르고 핵 없애라 할 생각도 추호도 없다. 너희 한국에서는 3월 27일 북중 회담이 끝나자마자 맞장구 치면서 그래 북한이 몇백만의 자국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만든 할아버지 때부터 만들어 온 역작을 그렇게 쉽게 포기하겠냐, 공짜로 포기하겠냐,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에게 마치 북한 핵 폐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돈줄을 풀어주거나 유엔 제재를 완화시키는 게 바른 접근인 것처럼 떠들고 나섰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 만약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면 문 대통령에게 돌아가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최소한 김정은에게 한국도 미국과 같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전해줘라. 그 짐을 지고 온 거예요. 그 숙제를 안고 온 겁니다. 마음 편할 리가 없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한반도 평화가 손에 닿은 것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언론에 퍼뜨렸습니다. 홍보하고, 오늘 아침 언론지를 보니 하단에 아주 크게 홍보가 돼 있어요. 1000만 명 호남 향후에는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북한이 핵을 완전하게 폐기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북한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게 확고해졌고,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도 앞장섰어. 같이 편을 들어. 북한 핵 폐기는 한꺼번에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걸 바라는 미국의 생각조차가 잘못됐다. 라고 떠들고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볼턴이 카운터파트니까 한국의 국가안보실장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긴 얘기가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논의를 했다라는 2시간 대담을 했다는 것은 의제가 많거나 논의할 게 많아서가 아닙니다. 내놓은 생각에 대해서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방법론에 대해서도 언급은 했겠죠. 그러나 그 대부분의 시간은 한국 측이 미국 측에게 말이 되느냐. 리비아 핵과 북한 핵을 평행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비현실적이다. 이 얘기로 설득하는 시간을 다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볼턴이 정 실장한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CVID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완벽한 핵폐기다. 그리고 일괄 타결을 원한다. 한국이 여기 대해서 협조를 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딴 얘기 필요 없고 이 생각을 확고하게 돌아가서 문 대통령에게 전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집중해라. 그리고 쓰잘데기 없이 한국이 시건방지게 나서서 종전선언이니 평화협정이니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정전 상태에 앉아있는 건 한국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은 거기에 서명자로서의 역할은 미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태로 돼 있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아니라 명료하고 분명하게 전달했을 것입니다. 정 실장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요. 왜? 지난 한 달 동안 한국에서는 계속 단계적 동시 조치가 현실적인 방안이다. 거기에 또 맞장구를 쳐준 시진핑까지 있으니까 청와대로서는 정말 우군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러다가 미국의 목소리가 좀 더 확고하고 단호해지면은 한국은 운전자가 아니고 중신하는 사람이다. 중재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도 볼턴이 덧붙여 했을 겁니다. 이 얘기도. 쓸데없이 미국의 방침이 확고하다. 북한의 완전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는데 한국이 거기에 앞서서 대북 제재 완화를 한 수 있다라는 눈치를 주거나 힌트를 주거나 혹은 대북 제재가 아니다라는 대북 제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범위 밖에라는 이유를 들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생각은 아예 하지 마라. 그것은 한미관계에 바로 치명적인 부메랑이 돼서 한국에 돌아갈 것이다. 물론 딱 이 톤으로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을 전했을 겁니다. 진짜 어깨 무겁습니다. 돌아와서 오늘부터가 청와대에서 지금 고민인 거예요. 조금 이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따르는 2부 방송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절호의 기회에 야당 대표가 가서 80분간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이 상황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습니다. 마치 야당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가 일괄 타결될 수 있다면 지지한다고 얘기했는데 일괄 타결될 수 있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였지만 일괄 타결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건 사안의 핵심을 못 찌른 거죠. 일괄 타결을 안 하겠다는 얘기를 중국 쪽에서도 얘기했고 북한도 얘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쪽에서도 곁들여 박수 쳐주고 지원해주고 청면 사격해주고 지원해주고 다 했습니다.
정 실장이 11일 워싱턴에 간 거는 새로 취임한 자신의 카운터파트인 볼턴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고, 물론 만나러 갔죠. 그거는 의전산 형식이고, 조율하러, 조율 안 되죠. 간청하러 간 겁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완전한 핵 폐기를 일괄 타결식으로 요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적도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남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날 거다. 그 점 이해해주면 좋겠다. 한국의 국내 여론도 있고, 우리 지방선거도 눈앞에 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업적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이것에 미국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면은, 당신네들의 본인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한테는 재뿌리는 거다. 양해해달라. 간청하러 간 거예요. 간청하러. 그 간청이 안 먹혀든 겁니다. 처음부터 먹혀들 수도 없었죠. 언론에서 간단하게 다뤘습니다. 1면도 아니고 2면도 아니고 아주 적은 사진 한 장만 내놓고 뭐 기자 질문 받는 형태만 갖추었습니다. 구체적인 질문과 응답에 대한 내용도 없었습니다. 딱 한마디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말 그대로 말을 위한 말을, 형식을 위한 말, 가장 원론적인 말만 했습니다. 업적을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3월 5일이나 3월 5일 평양에서나 3월 9일 백악관에서 이루은 그와 같은 엄청난 업적이 있다고 광고할 게 없으니까, 숙제만 가지고 돌아오니까. 이제 청와대는 갈림길에 앉아 있습니다. 직접 미국으로부터도 그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그리고 미국은 바로 정의장이 돌아오고 난 뒤에 바로 미국 쪽에서는 자기 입장을 다시 한번 폼페이오 입을 통해서, 폼페이오 청문회 5시간에 걸쳐 나온 답을 언론에 내보내고 볼턴의 생각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내용들을 언론에 내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백악관에서 정 실장과 앉아 한 얘기들은 확고하다. 물론 그렇게 용어는 안 썼지만 그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핵폐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다. 만약 여기에 북한이 합의하지 않고 한국이 여기에 북한이 미국과 합의하도록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제재는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다음 단계로 할 수 있는 건 다른 대안이 없다. 군사적인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부터 계속 한반도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실제로 우리 28,500명입니다. 근데 계속 32,000이라고 한 3,500 내지 4,000명을 더 갖다 붙여요. 전 착각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착각을 해서 잘못 생각했다면 그 뒤에 그게 보좌진들이나 안보 스태프들이 대통령님 그 숫자는 틀린 숫자입니다 하고 반드시 고쳐줬을 겁니다. 그냥 2개 놔뒀어요.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실제로 32,000이 아니지만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최근에 3,4천 명을 더 증원시켜서 한국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메시지를,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김정은에게 확고하게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두 번째, 그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육군 병력을 지금 더들여 오인 것도 사실입니다. 더들여 놓은 것도. 그게 나중에 하나의 군사적인 제재로 연결되는데 하나의 보탬이 되는 전력이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 알지만,
최소한 미국은 북핵 문제를 말로만 떠들고 넘어가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폼페이오 얘기도 그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거가 게임할 사람이 아니다. 또 폼페이오가 한 중요한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이 주머니 끈을 너무 빨리 열었다. 주머니 지퍼를 너무 빨리 열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우리를 너무 우습게 알고 먹튀 행동만 하더라. 돈만 먹고는 그 다음에 합의사항을 전혀 안 지켰다. 이번에는 합의사항을 완전히 지키는 걸 보고 주머니 지퍼를 열겠다는 겁니다. 한국은 분명히 미국에게 약속했습니다. 말로만 한미동맹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이 가는 방향과 전적으로 방향이나 제재를 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그와 같은 일이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그 부담과 책임은 북한보다 우리가 더 크게 져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약속한 거는 미국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정 실장이 미국에 가서 다시 한번 본의 아니게 폼페이오와 참 볼턴과 앉아서 미국의 완전한 핵폐기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면은 미국은 김정은과 둘이 앉아 해결을 하겠죠. 코리아 패싱입니다. 미국은 그것까지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을 동맹국으로 지키는 것보다도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더 우선적입니다. 심지어 그 얘기까지 했죠. 중국과의 무역전쟁보다 북핵 비핵화가 더 우선적이다. 굉장히 뼈있는 얘기입니다. 중국 헛된 짓 하지 마라. 너희들이 뒤에서 북한 비핵화를 방해하면은 이미 우리가 너희들한테 70조라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너희들한테 레드카드를 냈잖냐. 옐로카드를 냈잖냐. 그 얘기는 무역전쟁으로 안 넘어가고 싶으면 먼저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이 팔짱 걷어붙이고 나서서 도와라. 쓸데없이 한국에 엉뚱한 소리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너희들이 한국과 목소리를 맞추고 생각을 맞춰가지고 북한 핵을 적정한 수준에서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넘어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자, 정 실장이 가지고 온 숙제,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호화롭게 엄청나게 홍보를 해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다 합쳐 7,500만이 지켜보는 데서 어떤 식의 결론을 낼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공감하시거나 배운 점이 있으시다면 좋아요와 유튜브 화면 밑에 있는 화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